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어릴 때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식이 어느덧 그거 몰라요? 아빠, 진짜 왜 그렇게 못 알아듣죠?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할 때 그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전엔 그런 모습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태도에 속상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 현실. 이럴 때 부모로서 정말 속상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대화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길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한마디는 이건 존중의 문제야입니다. 수진 씨는 60대 초반의 엄마로 두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가정에 헌신해 왔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 걸 보며 수진 씨는 때로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딸 은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항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너무 냉담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희가 갑자기 무심한 말투로 엄마, 그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또다시 집안일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대하면서 수진 씨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과거엔 그냥 참아왔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온 가족 간의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믿었기에 이제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진 씨가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처럼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차분히 말하기로 결심한 수진 씨는 은희가 앉아 있는 곳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지 내가 집안일을 안 하려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건 존중의 문제야. 내가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게 보여? 이건 그저 엄마가 너에게 무언가를 시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진 씨의 말은 평소처럼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말없이 들었고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싸우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던 두 사람의 사이에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 나도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 나도 사실 엄마한테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거든.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로 좀 더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얘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항상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야. 은희는 그제야 수진 씨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은희의 표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려 했고 은희도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가 이건 존중의 문제야 라고 말했을 때 단지 집안일을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무너지면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건 존중의 문제야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달하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자식은 단순히 무시하는 행동을 넘어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결국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한마디는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입니다. 영희 씨는 60대 중반의 어머니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자녀가 자라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늘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 종석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석이는 이제 30을 넘긴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영희 씨는 아침부터 집안일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종석이도 일찍 일어나서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며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종석이가 일찍 나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 집안일을 돕지 않으려는 태도에 속이 끓었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종석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꺼냈습니다. 종석아, 너 오늘 또 나가서 친구들이랑만 놀 거야?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야지. 내가 다 커서 알아서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키운 건 그냥 내가 잘 되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영희 씨의 말은 단호했지만 다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귀찮게 여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종석이가 영희 씨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충 넘길 때마다 마음이 상하기만 했고 그날은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종석이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알았어요. 엄마, 오늘은 빨리 끝내고 집에 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석아,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작은 일들조차 무시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종석이는 잠시 멈칫하며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자주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영희 씨는 잠시 말없이 종석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냥 존중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부모는 내가 힘들지 않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란다. 종석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할게요. 엄마가 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종석이는 집안일을 도우려는 태도를 보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권위적이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했을 때 자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권위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동시에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마디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입니다. 한 번은 60대 중반의 영철 씨가 아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인 지훈이가 무뚝뚝하게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영철 씨는 속으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정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큰 소리로 싸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을 섞어서 큰 소리 치면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그때 영철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없이 엄하게 대하셨지만 그때 그 말 없이 꾹 참고 있던 부모님의 표정이 마음에 크게 남았었죠. 그러다가 영철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오늘 너랑 말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내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서로 상처가 되지 않나 싶다. 영철 씨의 말은 한마디로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멈칫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좀 나아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영철 씨는 그 말을 듣고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가끔 내가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은 했어. 그래도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우리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하자. 그날 이후 지훈이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좀 더 부드럽게 접근했고 영철 씨 역시 자식들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영철 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열고 자식이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한마디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이런 말을 할 때 자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고충 모두 다 비슷하죠.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힘든 마음을 숨기고 가슴속에서 끙끙 앓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때도 그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꼭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여러분,
자식들이 커가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씩 던져주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다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